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쌤입니다. 자, 오늘은 다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한번 슝 날아가 볼 건데요.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는 아주 깊고 으스스한 산골짜기입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요. 이곳에 일부러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 300년 전 그들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선택을 했던 걸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머리 한번 풀어봅시다. 뇌풀기 퀴즈. 만약 여러분이 둘 중 하나랑 꼭 이웃이 되어야 한다면 누굴 고르시겠어요? 1번,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2번, 백성들 등쳐먹는 욕심쟁이 고을관리. 에이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쉽죠? 근데 이 황당무계한 질문이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답니다. 정답은 조금 이따가 공개할게요. 오늘 우리가 떠날 탐구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미스테리한 산골짜기에서 벌어지는 낯선 만남을 한번 지켜볼 거고요. 두 번째, 그들의 상상 초월, 첩첩산중 고된 삶을 살짝 엿볼 겁니다. 세 번째, 드디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의 정체를 밝혀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3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막이 오릅니다. 어떤 양반 나그네가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막 헤매고 있는데 저 멀리 초가집 한 채가 보이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만남이 시작돼요. 자, 이 두 인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와, 정말 모든 게 정반대죠? 한 명은 번듯한 말을 타고 온 걸 보니까 세상 물정하는 양반 나그네. 다른 한 명은 세상과 완전히 담쌓고 사는 백성. 바로 이 시의 제목인 산민입니다. 말 그대로 산에 사는 백성이란 뜻이죠. 바깥 세상에서 온 사람과 고립된 사람,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 이 팽팽한 구도 속에서 이야기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부인이 사는 꼴을 보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나그네를 위해서 망설임 없이 밥상을 차려내온다는 거예요. 모든 게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따뜻한 정, 순박한 마음을 잃지 않은 거죠. 벌써부터 마음 한쪽이 좀 뭉클하지 않나요? 이렇게 인정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나그네도 마음이 좀 놓였나 봐요.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혹독한 산골 생활의 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화자의 첫 질문은 이거였어요. 부인의 남편, 즉 바깥 어른은 어디 계시오? 자, 이 질문을 시작으로 시가 문답 형식,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구조로 쭉 이어집니다. 이런 대화체 덕분에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마치 그 툇마루에 같이 앉아서 두 사람의 대화를 바로 옆에서 엿듣는 것처럼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인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이 산골 생활은 와, 이건 뭐 고난 종합 선물 세트예요. 남편은 해 뜨자마자 돌밭 갈러 나가서 해가 져야 돌아오고 말 상대라고는 개랑 닭밖에 없대요.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이웃 하나 없는 거죠. 이걸 사자성어로 사고무친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숲에는 굶주린 호랑이가 득실거려서 당장 먹고 살 나물조차 마음 편히 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화자는 자기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련할 손. 정말 가련하구나, 불쌍하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이제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화자가 드디어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핵심을 찌르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이 사람들이 왜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지 못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듣다 너무 답답했던 화자가 그야말로 돌직구를 날립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심지어 호랑이까지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좋다고 이런 험한 산골짜기에서 사시는 겁니까? 와, 이거 진짜 우리 모두가 속으로 100번은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당연히 평지가 살기 좋지 않겠어요? 농사짓기도 편하고 이웃도 있고 무엇보다 호랑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인의 대답은 우리의 모든 상식을 그냥 와장창 깨부숴버립니다. 자, 이 표의 맨 마지막 줄을 한번 보세요. 산골짜기에는 호랑이가 있고 평지에는 고을 관리가 있다. 이 섬뜩한 대비,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이 시의 모든 비밀을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진짜 공포의 대상은 굶주린 호랑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저 평지에 있는 고을 관리였던 거죠. 호랑이는 어쩌다 마주치는 위협이지만 관리들의 괴롭힘은 매일매일 숨통을 조여오는 폭력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 시는 가정맹호호라는 말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관리들이 백성들 것을 너무 심하게 빼앗고 못살게 구니까, 즉 가렴주구가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목숨 걸고 호랑이가 있는 산속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죠. 정말 너무 슬픈 현실 아닌가요? 자, 이렇게 우리는 300년 전 한 가족이 왜 호랑이의 이웃이 되기를 선택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끝나는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이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산속의 호랑이는 이빨과 발톱을 가진 눈에 보이는 명백한 위협이죠. 하지만 관리의 횡포는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묘하고 지속적인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협이 더 근본적인 공포로 느껴지나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인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매일매일 목숨을 위협하는 호랑이를 감수하고 산에 남았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빼앗길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평지로 내려갔을까요? 이 작품은 30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호랑이는 무엇이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고을 관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고민해보는 것, 이게 오늘 수업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